바라봐. 인어공주 아리아 이야기. 옛날 옛적 아주 깊은 바닷속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었어요. 고래들이 노래하고 해파리가 춤을 추며 작은 물고기들이 수영을 하는 곳이었죠. 그곳 깊고 깊은 바닷속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수중 왕국이 있었어요. 이 수중 왕국에 사는 사람들은 바닷속 모든 생물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었죠. 이 왕국은 포세이돈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그는 딸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항상 왕국에 머물도록 했어요. 그중 아리아는 막내 공주였어요. 그녀는 왜 아버지께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왕국의 문 밖은 언제나 위험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녀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위험이 지상 생물들과 남자들일 거라 생각했죠. 아리아, 너도 언젠가는 왕관을 쓸 나이가 될 거란다. 그때까지는 안전한 이 왕국에서만 머물러야 한단다. 절대 이곳을 떠나지 말거라. 하지만 전 지상의 사람들과 동물들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하단 말이에요. 땅 위의 사람들은 바닷속의 생명체에 대해선 존경심이 전혀 없어. 그러니 아버지 포세이돈 왕을 신뢰해야 한단다, 아리아. 인어공주 아리아는 이 말을 열심히 들었지만 할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볼수록 더 많은 것이 궁금해져 갔어요. 하지만 나는 왕관을 쓸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땅 위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처럼 친절할 거라고. 인어공주 아리아는 바닷속 왕국에서 몰래 빠져나가려고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그녀의 친구들인 큰 고래 윌리와 작은 돌고래 돌피가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윌리와 돌피는 나가고 들어올 수 있었으니까요. 바닷속 왕국의 문에는 황새치 경비대가 있었는데 돌피와 윌리가 나가서 깊은 바닷속으로 갈 수 있도록 옆으로 움직여줬어요. 그들은 그들이 원할 때는 언제든 나가고 들어올 수가 있었지요.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도착하자 윌리가 그의 큰 입을 옆으로 벌렸고 그 안에서 몰래 타고 있던 인어공주 아리아가 나왔어요. 바로 그렇게 아리아는 그녀 스스로 나와서 곧바로 바닷물 표면까지 헤엄쳐 올라갔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녀는 바람을 느꼈고 석양을 보았고 갈매기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이건 정말 엄청나게 아름다운 기분이야. Here's my home, deep blue sea. Everything is fun, friends with me. The king called me the little mermaid, the very best daughter of the king of the sea. Just look around, you will see the joy, a beautiful life, and the ocean roar. Just look around, you will see the joy, a beautiful life, and the ocean roar. 바로 그때 아리아는 물 건너편에서 음악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녀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소리가 들리는 쪽을 향해 수영했죠. 그녀는 거대한 배와 선상에서의 불꽃놀이를 보게 되었어요. 배다! 이리 와봐, 돌피. 좀 더 가까이 가서 보자. 아리아, 멈춰. 위험할 수도 있다고. 그녀의 친구 돌피는 경고했지만 아리아는 듣지 않았어요. 아리아, 멈춰! 아리아는 배 바로 옆까지 수영해서 갔어요. 땅의 왕과 그의 아들 에드워드 왕자를 보게 되었죠. 그들은 왕자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어요. 왕자님. 아리아, 우리는 이곳에 있으면 안 돼. 저 병사들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야 돼. 저들이 우릴 볼지 몰라. 왕자는 뱃머리에서 그의 플루트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절대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지 않는데? 아리아는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의 플루트 연주를 따라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왕자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둘러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름다운 이 목소린 누구지? 조심해, 아리야. 그들이 널 보려고 하고 있어. 저 멀고 먼 곳 포세이돈 왕의 사악한 누나인 바다의 마녀 베가는 포세이돈 왕의 궁에서 살았었죠. 하지만 사악한 일을 벌인 뒤 그 아름다운 바닷속 왕국에서 추방되었어요. 드디어 이 날이 왔구나. 포세이돈 왕의 딸과 인간이라. 전등을 보내느라 폭풍과 번개도 함께 배를 뒤집고 흔들고 왕자를 삼켜 바닷속에 빠뜨려라. 바다 마녀의 주술 때문에 파도가 왕자의 배를 부숴버리기 시작했어요. 안 돼! 배가 가라앉고 있어! 우리가 저들을 도와야 돼! 아리아는 파도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가라앉은 배에 부서진 잔해들을 가로질러 바닷속 바다까지 수영해 갔죠. 그녀는 왕자의 플루트를 보자마자 바로 잡았어요. 그때 그녀는 바닷속의 모래바닥으로 가라앉는 왕자를 보게 되었어요. 왕자의 손을 잡고 최대한 빨리 수영해서 육지까지 올라왔지요. 일어나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왕자는 천천히 깨어나 살아난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살아나셨군요. 그는 바로 옆에 있는 빨강머리의 아름다운 인어를 보게 되었어요. 그때 개가 짖었고 육지에 올라와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재빨리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죠. 왕과 그의 병사들 그리고 젊은 아가씨는 왕자를 찾고 있었어요. 해변에서 왕자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한 소녀가 날 살렸어요, 아버지.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전에 들었던 목소리인 것 같았어요. 그러는 동안 아리아 공주는 바닷속 왕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녀는 아직도 왕자의 플루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잘생기고 멋진 왕자에 대한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플루트를 갖고 있는 아리아 공주를 발견하자 결국 물 위 지상까지 다녀왔다는 생각이 들었죠. 나는 너에게 경고했단다. 그런데 넌 내 말을 듣지 않고 이 안전한 왕국을 떠났었구나. 너는 더 기다려야만 했었어. 하지만 왕자님이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뭐? 왕자라고? 넌 왕국의 보호에서 벗어났구나, 아리야. 네가 날 믿어야만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단다. 바닷속 왕국을 떠나는 것을 금지하노라. 포세이돈 왕은 떠났어요. 화가 나면서도 또한 딸의 마음이 심히 걱정되었어요. 같은 시간 아리아는 왕자를 보러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결국 엄청난 큰일을 저지르고 말았지요. 공주는 아버지의 왕국을 떠나 바닷속 어두운 곳에 사는 사악한 마녀 베가를 찾아갔어요. 머리가 2개 달린 베가의 뱀이 마녀의 바다 궁전을 지키고 있었고 인어 공주가 오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베가, 왕의 딸이 다가오고 있어. 드디어 왕에게 복수할 시간이야. 이런 일이 생길 것을 미리 알고 있었지. 아리아는 무모하고 반항적이거든. 아리아는 조금 무서웠지만 왕자를 보고 싶었기 때문에 마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베가가 공주를 돕는 대신 인어 공주에게 뭔가 소중한 것을 요구했어요. 너를 위해 인간이 되는 마법 물약을 준비하도록 하마. 넌 육지 위를 걷게 되고 춤도 출 수 있게 되겠지? 하지만 그 대신 난 네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져가도록 하마. 제 목소리요? 하지만 제 목소리 없이는... 인어 공주는 조금 망설이다가 그 사악한 물약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지금은 당장 왕자와 사랑에 빠지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억하렴. 마법 물약의 약효는 3일 후에 사라지게 될 거다. 왕자와 사랑에 빠지지 않게 된다면 말이야. 넌 다시 인어가 될 것이고 왕자나 네 아버지를 다시는 기억할 수 없게 된단다.
아리아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그 마법의 물약을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바다 위까지 헤엄쳐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육지에 가까워지자 그녀의 꼬리는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대신 그녀는 인간의 다리를 갖게 되었죠. 그녀의 친구 돌피가 그녀를 보았고 재빨리 그녀를 도우려 했어요. 아리아, 넌 다리를 가져본 적이 없잖아. 넌 조심해야만 해. 인어공주는 돌피의 도움으로 간신히 육지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에드워드 왕자는 여전히 그곳에서 자신을 살려주었던 소녀를 찾고 있었어요. 당신 낯이 익네요. 혹시 우리 언제 만난 적이 있지 않나요? 아리아는 목소리를 잃었기 때문에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그리곤 왕자에게 플루트를 돌려주었어요. 맞군요. 우린 만났었죠. 내가 익사했을 때 나를 구해줬던 소녀가 분명해요. 플룻을 연주할 때 들었던 그 목소리. 당신의 이름이 뭔가요? 아리아는 있었던 모든 일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말을 못하시나요? 안타깝게도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왕자는 자신을 구해준 소녀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 소녀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치만 왕자는 안쓰러운 소녀를 돕기 위해 궁전으로 데려갔어요. 왕국의 성안에서는 왕자의 아버지가 다른 젊은 아가씨와 그의 아들을 위한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리아는 멀리서 지켜보며 왕자와 결혼할 수 없어서 슬퍼하고 있었죠. 며칠이 지났지만 그녀는 왕자에게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아리아는 마법 물약의 약효가 곧 사라지게 되면 자신의 기억도 사라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리아는 그녀의 목소리 없이 왕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세 번째 날이 되었어요. 아리아는 너무나 슬펐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그녀의 인어 언니들이 바다에서 나왔어요. 그녀의 할머니도 나왔죠. 우리가 널 구해주러 왔단다. 그리고 사악한 마녀의 마법도 풀어줄 거야. 그때 파도가 거대한 물결을 치면서 솟아오르고 아리아의 아버지 포세이돈 왕이 물 밖으로 나왔어요. 아리아, 나의 아름다운 딸. 내가 그렇게도 지켜주려 했던 위험 속에 네가 왔구나. 이 조가비에 네 목소리를 담아왔단다. 마녀의 마법을 깨서 네 목소리를 찾고 우릴 기억할 수 있게 해주마. 바다의 왕은 그의 삼지창으로 할머니의 손에 있는 조가비를 가리켰어요. 마법은 깨지고 그녀의 목소리가 아리아에게 돌아왔어요. 내 목소리, 나의 사랑스러운 가족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해요. 고래 윌리는 인어공주와 함께 왕자의 뱃속으로 돌진했어요. 하지만 다른 왕국에서 온 공주는 막 결혼식을 올리려던 참이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왕자는 무언가를 듣게 되었고 멈추었어요. 당신이었군요. 이럴 줄 알았어요. 당신이 날 구해준 거죠? 제 이름은 아리아예요. 그 즉시 에드워드 왕자는 결혼식을 취소했어요. 그리고 포세이돈 왕의 바닷속 왕국과 평화롭게 지내게 되었어요. 아리아는 인간으로서 육지에 사는 법을 배운 첫 번째 인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바다의 인어로서도 말이죠. 결국 아리아와 에드워드 왕자는 언제까지나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법에 걸린 숲 주변에 있는 백설왕국이라는 곳에 아주 마음씨가 따뜻한 여왕이 살았어요. 눈이 흩날리며 내리던 추운 겨울 어느 날,
그 여왕은 백일몽을 꾸었어요. 눈이 내리는데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를 들었죠. 아이들을 보기 위해 창문을 열었을 때 거센 바람 때문에 여왕이 가장 아끼는 빨간 손수건이 날아갔어요. 그 손수건은 아이들이 만들고 있던 눈사람의 머리로 떨어졌죠. 아이들은 여왕에게 고마워하며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나도 딸이 있었으면 눈처럼 하얗고 앵두 같은 빨간 입술을 가진 착한 여자아이가 있었으면. 몇 달이 지나고 그 마음씨 착한 여왕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9달이 지나고 왕과 왕비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바람이 이루어졌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백설공주가 태어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백설공주가 아직 어렸을 때 마음씨 착한 여왕이 죽어 하늘의 별이 되어버린 거죠. 몇 년이 흐른 뒤 백설공주의 아빠는 헬라라는 여자와 재혼을 했어요. 왕은 새 왕비의 아름다움에 푹 빠졌기 때문에 그녀의 무시무시한 탐욕을 알아차리지 못했죠.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나의 여왕님,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누구도 나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없어. 백설공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숙녀로 자랐어요. 어느 날 그녀의 아빠인 왕은 백설공주를 꼭 안아준 후 그의 군대를 이끌고 먼 여정을 떠났어요. 슬퍼하지 마라, 공주. 곧 돌아오마. 하루는 허영심이 센 악한 여왕 헬라가 부하인 덩카브를 불렀어요. 나의 마법 거울을 꺼내도록 해. 부하인 덩카브는 무척 어설펐어요. 커다란 거울 덮개를 쓰고 휘청거렸죠. 이런 멍청이, 여기서 당장 나가! 여왕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감탄하며 말했어요.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니? 마법 거울이 대답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당신이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 아닙니다. 바로 백설공주가 가장 아름답죠. 헬라는 무척 화가 났어요. 말도 안 돼. 나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없다고. 성 전체가 그녀의 분노로 무너질 듯 흔들렸어요. 왕비의 악한 마음은 백설공주의 미모를 망가뜨리고 싶었죠. 그녀는 계획을 세워 사냥꾼에게 백설공주를 마법의 숲으로 데려가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심장을 가져오거라. 백설공주는 그 충직한 사냥꾼을 믿었기 때문에 함께 숲으로 갔어요. 길을 따라 걷던 공주는 바닥에서 다친 새를 발견했어요. 백설공주는 새의 날개를 치료하기 위해 새를 집었어요. 그때 충직한 사냥꾼은 백설공주에게 몰래 다가갔지요. 그리고는 백설공주를 쏘려고 활을 꺼냈어요. 주춤거리던 그가 활을 겨누려는데 다친 새를 들고 있는 그 소녀의 착한 마음씨를 보고는 이렇게 백설공주를 죽이는 건 나쁜 짓이라고 생각했죠. 공주여, 그녀가 당신을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공주님처럼 착한 분을 해칠 순 없어요. 누가 저를 죽이라고 했는데요? 헬라 여왕님이여, 도망가셔야 합니다. 숨으세요. 사냥꾼은 대신에 야생 돼지를 죽여 여왕을 속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그 돼지의 심장을 여왕에게 가져다 주어 백설공주가 죽었다고 믿게 할 생각이었죠. 그때 공주는 너무 무서워서 어두운 숲속을 달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밤에도 날카로운 가지를 헤치고 박쥐를 피해가며 최대한 멀리 달려갔어요. 그녀는 나무들 사이로 쓰러져 춥고 어두운 마법의 숲에서 잠이 들었어요. 사냥꾼이 성에 도착했을 때 그는 곧장 여왕에게 갔어요. 여왕님 명대로 했습니다.
헬라 여왕은 박스를 받고 심장을 확인했어요. 그녀는 백설공주가 죽었다고 찰석같이 믿고 성이 떠나가도록 웃었답니다. 해가 뜨고 백설공주가 잠이 깨어보니 바로 그 마법에 걸린 숲 한가운데였어요. 그녀의 앞에는 아주 작은 귀여운 집이 보였죠. 작은 정원과 울타리가 있고 앙증맞은 창문, 초인종, 동그란 문도 있었지요. 그녀는 초인종을 눌러봤지만 아무 인기척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가가 문을 노크했더니 문이 열려있지 뭐예요. 세상에,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너무나 작아서 마치 장난감 집에 온 것 같았어요. 작은 냄비들, 귀여운 숟가락, 유리컵까지. 작은 그릇에 담긴 수프를 보니 너무 배고파진 공주는 모두 먹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작은 침대에서 잠이 들어버렸죠. 멀지 않은 광산에서 일하던 그 집의 주인들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서자마자 그들은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그래서 조용히 걸으며 속삭였어요. 쉬. 누가 우리 빵을 먹어버렸어? 누가 내 접시를 쓴 거지? 누가 지금 내 침대에서 자고 있어? 정말 너무나 아름다워. 어머나, 야, 어머나, 어떻게? 빨리 잡아! 빨리 잡으라고! 어떡해! 어머나, 빨리 잡으라고! 빨리 잡아! 잡아봐! 어이, 조용해. 그녀가 깨어났어. 담요 아래 숨었다고. 무서워하지 말아요. 우린 작은 7난장이랍니다. 전 에이스예요. 그리고 얘네는 졸리, 앵그리, 큐리어스, 실리, 샤이, 레이지. 전 백설공주예요. 여러분의 집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백설공주는 그녀가 겪은 모든 것을 그 난쟁이들에게 말해주었어요. 모두들 정말 많이 슬퍼했죠. 그래서 작지만 그들의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우린 노래를 정말 좋아해요. 노래 부를 수 있어요, 공주님? Snow White is my name. I'm far away from the castle today. I stare at the sky and speak to my mother. She is now among the stars. I have found happiness in this forest. My little friends protect me here. Their tiny hearts are now full of hope. Good little hearts will win again. 이곳과는 먼 다른 왕국엔 한 젊고 잘생긴 왕자가 살았어요. 그의 이름은 앤투안이었지요. 그는 밤이면 밖에 나와 별을 보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떠올리곤 했죠. 어느 날 밤하늘에 비친 백설공주의 얼굴을 본 왕자는 그녀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때 요정이 나타나 그녀가 위험하다며 그에게 마법 목걸이를 주었어요. 그래서 앤투안 왕자는 충직한 말과 함께 하늘에서 본 아름다운 얼굴을 찾아 나섰죠.
한편 성 안에 있던 악한 왕비 헬라는 다시 마법의 거울 앞으로 갔어요. 던카브, 마법 거울을 꺼내어 내 미모를 보여주렴. 던카브가 들어와 이번엔 마법 거울을 넘어뜨릴 뻔했어요. 던카브는 눈치가 없고 멍청한 부하였어요. 항상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상하게 어설펐죠. 그 여왕은 계속해서 그에게 짜증을 부렸어요. 던카브가 떠나고 헬라 여왕은 다시 거울에게 누가 제일 아름다운지 물어봤어요.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죄송합니다, 여왕님. 7난장이와 사는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니야. 백설공주는 죽었다고! 이 여왕은 밤을 새워 백설공주를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계획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직접 변장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죠. 왕비는 곧 작고 귀여운 토끼로 변신했어요. 아침이 되자 난쟁이들은 모두 일을 떠났어요. 한 명씩 백설공주 뺨에 키스를 하고는 그들은 공주 혼자 있을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일러두었어요. 낯선 이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아요. 안전하지 않으니까요. 숲은 어느 때보다 평화로워 보였어요. 백설공주는 정원에서 꽃에게 물을 주고 있었죠. 그때 어딜 다친 것 같은 작은 토끼가 정원에 앉아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공주는 그 토끼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백설공주는 토끼의 다친 다리를 묶어준 후 햇살 아래 있는 난쟁이들의 침대에서 편히 쉬게 했어요. 그 작은 토끼는 이내 잠이 든 것 같았지만 공주가 방을 나서자마자 눈을 떠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펄쩍펄쩍 뛰었어요. 바로 악한 여왕 헬라였어요. 이 모든 것이 왕비가 계획한 대로였어요. 그녀는 베개에 보라색 독약을 붓고 공주가 돌아와 여기서 잠을 자면 독약으로 인해 죽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한편 백설공주는 정원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나 피곤해져서 들어와 쉬었어요. 그녀는 바로 독약이 묻은 그 베개를 베고 누우려고 했죠. 백설공주님! 바로 그때 난쟁이들이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공주는 그들을 맞이하려 문 앞으로 갔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함께한 후 함께 밤새 춤을 추었죠. 그러다가 벽난로 앞에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너무나 다행이었지요. 독이 든 베개를 베지 않았으니까요. 여왕이 성으로 돌아왔을 때 던카브는 보초를 사며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한 왕비는 다시 한번 거울에게 갔어요. 거울아, 이제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여왕님, 난쟁이들과 살고 있는 백설공주가 당신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뭐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단 말이야. 이번엔 꼭 성공하고 말 테다, 백설공주. 며칠 뒤 난쟁이들이 광산으로 일을 나간 사이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의 옷을 바느질하고 있었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죠. 똑똑똑. 노크 소리가 3번 들렸어요. 백설공주는 밖에 누가 왔는지 살짝 봤어요. 거기엔 사과 바구니를 든 늙고 못생긴 노인이 서 있었죠. 누구시죠? 사과 사세요. 아주 달고 맛있는 사과예요. 한 입만 먹어주겠소?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기가 무척 겁이 났지만 사과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여기요, 아름다운 아가씨, 한번 먹어봐요. 하나는 내 그냥 줄이다. 백설공주는 노인이 준 그 사과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한 입 베어 먹었죠. 그 사과는 바로 독이 든 사과였어요. 그녀는 도와달라고 미쳐 외치기도 전에 바닥에 쓰러져 버렸어요. 한편
앤투안 왕자는 멀지 않은 곳 나무 그늘 아래에서 말을 쉬게 했어요. 그는 하늘에 비친 아름다운 여인을 찾기 위해 먼 길을 여행했지요. 저쪽에서 길을 걷고 있는 한 늙은 여자를 보았어요. 그는 그녀에게 가서 말을 걸려고 했지만 그녀가 갑자기 변신하는 것을 보고 말았어요. 왕자와 말은 기절할 뻔했어요. 그녀에게 길을 물어보려던 왕자는 그만두었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난쟁이들은 바닥에 쓰러진 채 그대로 죽어있는 백설공주를 봤어요. 그들은 무척 슬펐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난쟁이들은 그녀를 위해 아름다운 관을 만들었고 왕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이 왕국에서 가장 긴 강으로 관을 흘려보냈죠. 강 하류에 있던 왕자는 강둑에서 말과 여행 중이었어요. 그는 유리관에 실은 보트를 발견했어요. 왕자는 아름다운 여자의 얼굴을 바로 알아봤어요. 자신이 찾던 백설공주였어요. 왕자는 너무나 슬퍼하며 그 유리관의 뚜껑을 열었죠.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내 공주에게 걸어주었어요. 잘 가요. 내 공주님, 별처럼 당신도 빛날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때 왕자는 백설공주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어요. 그의 목걸이가 마법을 부린 거였죠. 열심히 그녀를 찾아 나선 그 정성에 대한 보상으로 백설공주가 깨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살아난 백설공주는 자신을 구하고 옆을 지킨 잘생긴 왕자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해안가에 도착했고 백설공주의 성으로 돌아갔어요. 백설공주와 왕자는 그제야 왕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었어요. 헬라 왕비가 백설공주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두 들은 왕은 그녀를 왕국에서 추방해버렸어요. 왕은 마법 거울을 잠궈버리고 왕비가 남긴 모든 것을 지하 감옥에 가두었어요. 몇 달이 지나고 백설공주와 왕자는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들은 성에서 성대하고도 아름다운 결혼식을 했죠. 공주와 왕자는 난쟁이들을 결혼식에 초대해 축하를 받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